안녕하세요. 1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샴푸의 정의 및 목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샴푸 정의, 목적, 종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학습 목차로는 샴푸의 정의와 목적, 샴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샴푸란 힌두어를 어원으로 했고요. 마사지하다, 이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비누, 샴푸제를 이용해 머리를 감다입니다. 자,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행하는 최초의 서비스이자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모발과 두피 세정을 의미합니다. 자, 샵에서 샴푸는 언제 할까요? 고객님이 샴푸만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몸이 불편한 경우, 집에서 샴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오시고요. 아니면 시술 시에 드라이나 커트 전에 또 파마 전에도 보통 샴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고객의 모발이나 두피 상태에 맞게 샴푸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샴푸의 종류로는요. 자, 샴푸도 이제 매뉴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샴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모발 클리닉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탈모 전용 샴푸이고요. 보색 샴푸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또 네 번째는 약용 샴푸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그 밖에도 더 있습니다. 자, 뿌리는 스프레이식 드라이 샴푸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스프레이식 말고 뿌려주는 분말 타입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드라이 샴푸의 일종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친환경적인 샴푸나 두피에 자극이 적은 샴푸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에는 지금 컬러본드라고 해서 염색 후에 쓰는 특수 샴푸인 것 같아요. 그런 종류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샴푸제 종류도 두피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샴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지성, 건성, 비듬, 탈모, 염색, 손상모, 탄성 밸런스용, 컬러 샴푸, 또 컬러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되어 있는 왜 올인원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도 있고, 또 두피열이 많거나 아니면 그 계절적인 요인으로 풀 샴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샴푸 방법도 또 각기 샴마다 많이 다른데요. 옆 샴푸가 있고 백 뒤에서 하는 백 샴푸가 있고 좌식 샴푸가 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스타일이 백 샴푸죠. 그래서 요즘에는 원체 기기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객님이 아예 그냥 편하게 들어 누워 있는 채로 샴푸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좌식 샴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좀 머리가 짧으신 남자분들이 많이 겪어보셨을 건데요. 그냥 푸트를 한 그 자리에서 앉은 채로 샴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샴푸를 하게 되는 경우들은 탈모 클리닉에서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샴푸의 분류로는 리퀴드 타입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된 크림 타입이 있고요. 좀 말랑말랑한 느낌의 젤 타입도 있고요. 아까 드라이 샴푸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파우더 타입도 있습니다. 자, 샴푸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샴푸는 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번, 두피나 모발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1번 보통 샴푸, 플레인 샴푸를 말하고요. 아름다운 모발과 두피의 건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트리트먼트 샴푸, 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스페셜 샴푸,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피에 따라서 바뀌는 샴푸, 스페셜한 샴푸라던가 아니면 염색을 한 후에 그 염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특수한 목적에 쓰는 스페셜 샴푸가 있고요. 또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물을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쓰는 드라이 샴푸도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지죠. 자, 또 세분화돼서 들어가 보자면 플레인 샴푸라고 하는 이 보통 샴푸는요. 어, 단순히 그 모발에 쌓인 노폐물이나 각종 헤어 제품 사용으로 인한 잔류물 등을 제거하고 청결히 해줌과 동시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샴푸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자, 또한 생리 기능을 높여주고 모근배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생리적 기능을 도와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거. 그것이죠.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샴푸는 보통 두 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벌 샴푸와 본 샴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발에 때가 많거나 헤어 제품으로 쌓여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거품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많은 양을 써서 한 번에 다 닦아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빡빡 문지르거나 그 거품도 계속 안 나니까 계속 샴푸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모발에 있는 때가 두피 속으로 침투할 수도 있거니와 샴푸를 굳이 많이 쓰게 돼서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고객님한테도 좋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애벌 빨래라고도 들려보셨을 거예요. 먼저 샴푸를 손에다 덜어서 샴푸를 해주시고, 살짝 거품을 내주면서 마사지를 아주 간단하게 잠깐 하시고 나서 물로 헹궈내십니다. 그때는 완전 깨끗하게 헹구실 필요는 없으세요. 두 번째 샴푸를 하실 거기 때문에 살짝 물을 해서 밤 정도의 샴푸를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 본 샴푸 때는요. 처음 쓰셨던 것보다 더 작은 양의 샴푸를 풀어서 손에다가 비빈 다음에 샴푸를 도포하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거품도 잘 나고 원하는 샴푸 테크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플레인 샴푸에서 총괄적으로 샴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업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 샴푸라고 되어 있죠. 이 프리는 FREE가 아니라 PRE라고 해서 프리 샴푸는 전 단계라는 소리예요. 전 단계에 하는 샴푸, 어떤 시술을 하기 전 단계라는 말이죠. 퍼머넌트 웨이브는 샴푸를 미용실에서 가보셔서 파마하셨을 때 느껴보셨겠지만 무조건 퍼머할 때는 샴푸를 먼저 하게 돼요. 대신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쓰지 않죠. 그 이유는 모발에 있는 때는 물론이고요. 헤어 제품들을 제거해야지만 펌제 일제에 투입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샴푸를 무조건 펌하기 전에는 샴푸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린스나 컨디셔너를 쓰게 되게 되면 거기에 모발 큐티클층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펌제 침투를 방해해요. 그래서 샴푸만 해주는 거예요. 프리 샴푸로는 펌어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거기에 속하고요. 커트. 당연히 커트하기 전에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물을 뿌려서 커트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고급 살롱에서는 커트하기 전에도 모두의 위생을 위해서 샴푸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헤어 트리트먼트라던가 모발에 클리닉 같은 걸 하기 전에도 샴푸를 보통 하게 되죠. 애프터 샴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시술을 한 후에 하는 샴푸가 되겠죠. 염색, 탈색 등의 시술을 한 후에 실시하는 샴푸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염색에서는 샴푸 전 단계에 드라이 에멀전과 워터 에멀전을 하게 돼요. 그것이 쉽지가 않고 또 염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프터 샴푸에서 염색 전에 에멀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실습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렇게 염색이나 탈색 그런 시술을 한 후에 샴푸를 해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연모제나 탈색제로 인해서 두피가 손상을 입었을 거잖아요. 자극을 많이 받았을 거라서 이때는 샴푸를 할 때 격렬하게 샴푸 마사지를 하신다거나 그런 테크닉을 쓰시면 안 되고요. 모발도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손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발을 마찰을 한다거나 막 비비거나 그러면 더 손상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모발에 있는 약재를 깨끗하게 헹궈내는 용도로는 샴푸를 하는 거지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그런 건 안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펌을 하고 나서는 보통 38시간 동안 샴푸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거든요, 고객님들께.
그리고 48시간이 지나고 나서 샴푸를 쓰실 때도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저알칼리, 약알칼리나 알칼리제에 관련된 좀 세정력이 강한 샴푸를 쓰시는 것보다는 중성 샴푸제나 약산성 샴푸제를 쓰셔서 좀 모발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웨이브도 오래가게 하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트리트먼트 샴푸라 함은 모발이나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샴푸이고요. 말 그대로 두피 건강을 위해서 쓰게 되는 샴푸다 보니까 그 고객님들마다 두피 상황에 따른 목적적인 샴푸가 다 다른 거예요. 소프트 터치 샴푸가 있고, 댄드러프 샴푸가 있고, 이티리스 샴푸가 있고, 브라이언트, 드라이 프리벤티브 샴푸가 있고, 저미사이드, 리컨디셔닝 샴푸가 있고, 뉴트리티브 샴푸가 있고, 데오도란트 샴푸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이것 또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페셜 샴푸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걸레 샴푸 같은 경우는요, 염색용 샴푸로서 모발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말은 모발 속으로는 색깔이 들어가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큐티클 쪽, 그 표피 쪽, 목 표피 쪽에 일시적인 착색이 돼서 색상을 표현하는 그런 샴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블리치 샴푸 같은 경우는 탈색용 샴푸로서 모발색을 전체적으로 밝게 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샴푸로 나와지는 경우보다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 레시피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염색 배우실 때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샴푸 블리치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보통 이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탈색을 하고 싶지는 않고 머리를 조금 그래도 염색만으로 만들기 어려운 레벨의 좀 밝은 색을 하고 싶다 할 때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멋내기 염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둡게 돼서 그걸 일시적으로 빼내면서 밝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했던 연모제보다 더 윗 레벨을 하기 위해서 탈색을 직접적으로 하면 시간도 그렇고 좀 손상도도 높아지니까 짧은 시간에 좀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라 보색 샴푸 같은 경우는요. 아까 앞쪽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거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죠. 염색된 모발의 색상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컬러 고정형 샴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 앞에 보색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보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염색 시에 보색 관계에 따라서 색상을 넣어줘서 그거를 중화하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아직은 염색을 모르실 테니까 그냥 쉬운 예로 보색 샴푸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샴푸가 청보라색을 띠는 걸 거예요. 요즘에 원체 염색이 다양해지면서 아이싱 컬러나 좀 애쉬 브라운, 애쉬톤이 좀 많아졌죠. 그레이 컬러, 이런 푸른색을 띠는, 그러니까 붉은색이 없는 계열을 애쉬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머리에 염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그 색깔을 유지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주에서 2주 정도까지는 조금 예쁘게 유지가 되지만 이시 컬러로 염색을 하고 2주 전부터 이제 색깔이 쓱 빠지기 시작해요. 보통 일반적인 샴푸를 쓰셨을 때는 아무래도 약알칼리 내지는 알칼리 세정력이 강한 그 성분의 샴푸들이다 보니까 연모제가 그 염색 색소가 들어가 있는 게 모피질인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요. 그래서 색깔이 탈색화되면서 예뻐지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샴푸를 쓰시는 것보다 특히나 애쉬 컬러를 하신 분들은 그 노란기를 잡아주기 위한 보색이 보라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샴푸로 칼라 보색 샴푸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한참 탈색도 많이 하고 밝은 색상들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애시톤을 유지하시고 싶거나 탈색하고 노란기를 잡고 싶으실 때 이런 칼라 보색 샴푸를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드라이 샴푸 아까도 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분말 샴푸, 에그 분말 샴푸, 리퀴드 드라이 샴푸, 토닉 샴푸 이렇게 네 가지로 있대요. 자, 분말 샴푸는 주로 산성 백토에 카올린, 탄산 마그네슘, 붕사 등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이는 지방성 물질을 흡수하는 기계적인 세정작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샴푸를 안 했다라는 건 두피에 피지가 쌓였다는 거겠죠. 그 피지도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흡착하거나 흡수할 수 있게끔 저런 성분을 써서 샴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브랜드마다 조금 사용 방법이 좀 다르지만 어떤 제가 써본 제품 같은 경우는 아베다 같은 경우는 분말을 두피에 톡톡톡 뿌려주고요. 그냥 가볍게 마사지 해주고 툴툴 털어버리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런 제품도 있고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제품을 뿌려주고 빗으로 빗어주고 마사지해주고 30분 후에 또 브러싱으로 다시 제거를 해주고 헤어 토닉을 묻혀서 살찌면도 남아있는 분말을 닦아내고 이런 제품도 있네요. 그리고 뭐 스프레이 타입으로 돼서 조금 이렇게 뿌리면 되게 시원하면서도 그 피지를 좀 없애내는 그런 분말 샴푸도 있습니다. 스프레이 타입으로 된 것도요. 에그 분말 샴푸 같은 경우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달걀의 흰자만을 사용해서 흰자를 더 거품을 낸 후에 팩 바르듯이 두 발에 발라 완전히 건조하게 한 다음 브러싱을 해서 분말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네요. 그리고 리퀴드 드라이 샴푸 같은 경우는 벤젠이나 알코올 등의 휘발성 용제를 사용하여 헤어피스, 위그 등을 세정한다. 손에 용액을 묻혀 머리카락을 깨끗이 닦아내거나 가발 등을 용액에 12시간 담궈 두었다가 꺼내어서 타올로 닦은 후 그늘에 말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도 이 리퀴드 샴푸, 드라이 샴푸 같은 경우는요, 얘기만 들어도 벤젠, 알코올 조금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이런 휘발성 용제를 사용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헤어피스나 위그를 위한 샴푸 같네요. 그래서 리퀴드 드라이 샴푸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토닉 샴푸 같은 경우는 헤어 토닉을 사용하여 두발을 세정하는 방법. 헤어 토닉을 아마도 뭐 솜이나 뭐 면봉에 묻혀서 두피 있는 데를 그대로 바로 닦아주면서 세정하는 방법인가 봐요. 샴푸제 성분에 따른 분류로 넘어가 보자면 비누 샴푸도 있죠. 예전에는 사실 샴푸가 생기기 전에는 비누로 많이들 머리를 감았죠. 비누의 세정성은 작용이 온화하고 거품도 좋고 세발의 모발 감촉도 좋게 하기 때문에 합성세제에 약한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왜냐면 이 비누들 자체를 식물성 유지나 아니면 동물성 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천연에 많이 가까웠었는데 이제 계면활성제가 이제 석유계로 돌아서면서 좀 많이 자극적이어졌죠. 샴푸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계면활성제를 어떤 걸 썼냐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예전에는 좀 더 천연 유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고급 알코올계 샴푸를 보면요. 샴푸대에서는 각종 세정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고급 알코올계의 세정제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천연 유지로 사용되는 그런 비누 사용할 때 뭐 그렇게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고급 알코올계가 석유로부터 합성이 되는 건데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정력도 좋고 기포성, 용해성이 좋기 때문에 둘 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인가 보네요. 자, 산성 샴푸를 보자면 구연산, 민산, 연산 등에 의해 pH가 5에서 6 정도의 약산성으로 조정되어 있다. 두피는 피부와 마찬가지로 등전점, pH가 4.5에서 5.5, 6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약산성으로 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안정화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두피 건강이나 피부 건강에도 좋죠. 그래서 산성 샴푸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헤어 컬러링이라던가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모발의 손상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pH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알칼리성보다는 약산성 샴푸를 쓰시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모발의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성 샴푸를 쓰게 되는 거. 자, 여기에 이제 항비듬성 샴푸하고 비듬 제거용 샴푸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항비듬성이란 거는 비듬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비듬 제거용은 말 그대로 비듬이 생기고 또 너무 많아서 그걸 제거하기 위한 샴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약용 샴푸이기도 한 항비듬성 샴푸 같은 경우는요. 부피가 지성이냐 건성에 따라서라도 나눠지고요. 여기에는 살균제 징크 피리티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또 어떤 제품은 일주일에 1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거를 꼭 지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안 그러면 두피의 건강이 좀 이렇게 위배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지켜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비 샴푸가 있고요. 논스티핑 샴푸가 있고요. 컨디셔닝 샴푸가 있습니다. 또 허벌 샴푸는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DIY 샴푸 제조 때 저희도 허벌 샴푸를 만들게 될 거고요. 프로테인 샴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백질 샴푸라는 거죠. 누에고치나 난황에서 함유한 성분을 추출해서 모발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트리트먼트 샴푸인 거예요. 그래서 손상모, 모발이 뭐 화학적인 수술 내지는 물리적인 반응 내지는 자연으로 인해서 손상이 됐을 때 이런 프로테인 샴푸를 써주게 되죠. 아까 산성균형 샴푸도 산성 샴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샴푸의 정의는 두피나 모발에 쌓인 노폐물, 각질, 헤어 제품을 사용한 것들을 잔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결히 해줌과 동시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계속되는 말이지만 이것이 샴푸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결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또 생리기능을 높여주고 모근 부위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모발과 그 생殖 기능이 원활한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아름답게 해준다.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계속 같은 말이에요. 샴푸는 모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샴푸의 목적. 또 나왔죠? 정의와 목적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샴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요. 고대에는 작은 입자의 먼지나 더러움 정도를 물로 씻어냈으나 기름때가 심한 그 때를 세정하기 위해서 산성 백토와 대 등을 사용했대요. 그것도 되게 우연히 이렇게 재단에 양을 태우는 그런 뭐 주술을 하다가 그 양재가 뚝그 물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다 걸레를 빨아보니까 너무 세정이 잘 돼서 그때부터 그렇게 사용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기름때 이런 것들은 세정이 되는데 산성 백토와 제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알칼리 성분이 너무 강해서요. 필요 이상의 유분을 심하게 없애고 모표피까지 녹여냈기 때문에 모발이 뻣뻣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조류나 식물류를 분말을 물에 넣고 끓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세정 효과도 좀 좋아지고 모발을 부드럽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샴푸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탄산나트륨, 탄산칼륨을 주재로 한 비누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1930년경 알코올 유지계 환산염을 원료로 샴푸가 개발됐다고 하고요. 또 1차 세계대전 때 비누의 원료인 동식물성 기름이 화학적 원료로 사용되면서 비누 공급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석유 원료로 하는 계면활성제를 만들기 시작했고, 계면활성제는 비누보다 세정력이 뛰어나고 모발에 부드러움을 줘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고서적에 보면 또 현대인들이 만들어 쓴 샴푸의 최초는 1890년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1908년 미국에서 어떤 남자분이 탈모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샴푸를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디는 미국 P&G 회사에서 가장 처음 샴푸를 제조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또좀
확실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샴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다케우치 고도에라는 일본인이 1930년대에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설이긴 한데 어떤 게 먼저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아이들이 집에 돌같이 간단한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양털을 세척제를 만드는 기업을 갖고 계셨는데 새로운 독성을 제거한 후에 향료를 첨가하고 모발용 세척제로 재탄생시킨 거죠. 그게 샴푸의 시초인 거예요. 우리나라 샴푸의 최초는 1967년 11월 라키화학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LG화학인 거죠. 이 라키화학에서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크림 샴푸를 처음 개발하고 시판을 했던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은 오엽주 선생님께서 지금 현대 국세청 자리가 있는 화신 미용실을 차렸던 거죠. 거기 그 국세청 자리에 있었던 곳에. 자, 1호 미용사고 국가 자격증을 첫 번째 취득하신 분인 거죠. 예전에 머리하기도 이렇게 비쌌다고 하니까 정말 미용실 가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샴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와 정의와 목적 다 알아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다음 과제를 알려드릴 건데요. 수업에 대한 요약을 5줄 이상 해주시면 되고요. 공지해드렸듯이 과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클래스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꼭 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